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코멘트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과연 이 종목은 지금 이렇게 흔들려도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인지, 아니면 지금 이 종목은 시장이 흔들리는데 좀 불안하다, 과연 팔아야 되는 종목인지, 그 부분을 지금부터 점검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KDN이고요. 네, 34,200원에 15%요. 34,200원에 15%요. 예. 자, 지금 SKD&D가 34,000원대 지금 매수하셨고 15% 정도. 자,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수익 중이긴 해요. 오늘 주가가 좀 변동성이 나오긴 했어요. 그죠? 네. 네. 언제쯤 매수하신 건가요, 이 기업은? 뭐 며칠 안 됐어요. 그런데 아까 뭐 좀 하다가 네. 상승했을 때 매도를 못했어요. 이제 매도를 못 했다고요? 예, 아까 상승 한번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한번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네. 나서 지금 잠깐 이제 주가가 눌려 있는데, 네. SKD&D는 사실 오늘 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해요. 오늘 주가가 무려 7%나 움직였거든요. 그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여기서 이제 단기 물량들이 계속 여기서 어느 정도 주가 반등이 나오고 나서 계속 흔들기를 하고 있는 그런 가격대거든요. 그죠? 네. 지금 만약에 단기로 보셨다면, 아직은 끝나지 않았어요. 한 번 더 지금 오늘 매도하지 못했지만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때 그때 팔아도 되거든요. 오늘 단기로 오늘 매도 못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까지 흐름은 괜찮습니다. 네. 이 기업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만 주의를 하고 보시면 돼요. 일단 지금 매수한 가격이 34,000원대 매수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어느 정도의 그 수익은 좀 지키면서 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손절가는 너무 낮게 잡는 건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34,200원 가격 34,200원. 그러면 자, 매수 가격은 최소한 지켜보고 가야 돼요. 매수 가격이 34,200원이면 매수가를 일단 손절 기준을 잡아두세요. 손해보고 팔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먼저 해두시고, 아마 오늘 장에서 갑자기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기업은 위쪽으로 38,000원까지 한번 움직이긴 했거든요. 그 물량들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38,000원 정도 가격대를 넘어오면 그때 역시 또 빠르게 정리하시는 그 기회가 또 오면 그때 바로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변동성이 좀 커요. 그리고 이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손절가만 잘 잡으시고 올라왔을 때 38,000원 기준으로 빠르게 빠져나오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그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코스온이 오늘 하한가 같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왜 그런지 싶어가 가슴이 철렁거려갖고. 왜 그런지 궁금하셔서 전화 주신 거예요? 네. 자, 앞에서 이제 시황을 말씀 한번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 관련 종목들이 있잖아요. 하한가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이제 보고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반기 감사 의견 이제 부적정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결국은 코스온이라는 기업이 재무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급락이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종목을 선택할 때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코스온을 매수하실 때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시게 된 건가요? 난 틀을 보고 네. 그래갖고 코스온 사락해갖고 그래갖고 샀는데. 코스온을 사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 사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코스온이라는 이 회사가 지금까지의 실적을 한번 확인해 봤다면, 사실 2018년도, 2019년도 넘어오면서, 그리고 2020년도 넘어오면서 계속 적자거든요. 네. 그죠?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기업의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죠? 네. 빠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싸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식은 차트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로 보면은 많이 떨어져 있죠. 사던데. 어떻게 알을게요? 며칠 전에 기관 예고인들 다 사던데요. 기관 외국인들 다 샀다고요? 예. 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샀다고 해서 무조건 이 친구들이 수익이 날까요? 그건 아니에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다고 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모든
기업에 대한 내용들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사는 종목 그냥 사면 무조건 수익이 나겠죠.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을 살 때는 어쨌든 본인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제 원칙은 기본적인 어떤 기업에 저는 재무적인 건전성을 먼저 보고 사요. 네. 왜냐하면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상황이라는 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현재 재무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봐요. 그런데 이 기업을 봤을 때 갑작스럽게 이 기업은 사실 차입금이 되게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기업이 지금 순이익이 없는 상황이에요. 기업이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계속. 네. 2017년도부터 계속 못 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주가가 싸니까 산다? 저는 더 이상 안 사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실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경험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이 기업에 대한 모든 게 뭐 결정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죠? 부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하한가에 들어가 있지만 이 기업이 뭐 당장 뭐 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 폐지가 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다시 좀 지켜봐야 돼요. 지금 팔 수는 없으니까 지켜보셨다가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주가는 다시 또 어느 정도의 자리를 찾아올 거예요. 5,000원 정도까지 다시 올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반등이 나왔을 때 빠른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부터 좀 주식을 매수하실 때는 웬만하면 기업이 어느 정도 실적을 내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저요, 미코요. 미코. 네. 이 미코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이게 17,800원에 그 전에 네. 한번 18,000 얼마를 찍고 내려오길래 네. 17,800원에 뭐 막 금방 갈 것 같아서 막 많이 샀는데 이게 네. 계속 이게 7월 한 7, 8일경에 샀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계속 내려왔어요. 한 번도 반등이 없이 계속. 아유. 그래서 이거 되게 고민인데 네. 내 주가까지만 올 수 있나 진짜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미코를 매수할 때 예. 추천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제가 거래량도 많고 네. 아주 급등도 심하고 그래서 그냥 이거 재미나서 그냥 사다 보니까 네. 계속 샀어요. 이거 이거 저는 어떻게 해요? 이 기업을 매수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제 전화 주신 분뿐 아니라 예. 모든 시청자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를 이제 이 기업을 살 때 네.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약간 좀 불안한 느낌이 드셨나요? 아니면 좀 편안하게 주식을 사셨나요? 살 때. 할 때는 편하게 샀어요. 그리고 편하게 사셨어요. 이제 제가 네. 유튜브 보니까 뭐 미코 바이오도 뭐 상장하고 뭐하고 제가 떨어진 뒤에 계속 찾아봤어요. 네. 이게 사놓고 떨어지니까 자, 계속 뒤져봤어요. 보세요. 이 네. 미코라는 기업이 지금 네. 주가가 원래 올 초에 어디 있었냐면 5,000원대에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 기업이 지금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18,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한 300%는 올라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마치 상가격까지만 와도 좋겠구만. 네. 300%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왜 매수하실 때 네.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편안했는지를 물어보는 건 네. 결국은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죠. 많이 떠 높아지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럴 때 매수하는 사람들은 보통 마음이 불안해요. 왜냐면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안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그렇지. 미코 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코바이오 그쪽에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 이슈 때문에 또 한 번 올라온 거예요. 사실. 그죠. 예. 결국은 테마성으로 올라온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네. 상장도 아직 안 했고 네. 그 회사 실적은 좀 괜찮은가 그런 것도 궁금해요. 그래요. 네. 네. 이 기업은요, 네. 원래 투자자 본인이 먼저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의 실적은 보는 것도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간단하게 좀 보면은 이 기업의 실적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네. 건 말이죠. 실적의 변동성은 없는데 거의 네. 뭐 비슷한 실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런데 네. 만약에 이 기업이 실적이 엄청나게 뭐 증가세를 보였다. 네. 그러면 사실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어느 정도는 여기 실적에서 명확하게 해결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300%가 올라갔어요, 올해. 근데 실적이 그렇게 되게 좋아진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업은 네. 적정 어떤 기업의 현재 그 실적 가치로 본다면 네. 당연히 이 기업은 고평가인 거죠. 네, 많이 올라가고 테마로 인해서 올라갔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근데 네. 자 미코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기업은 네.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문제가 되지만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네. 수익이 있기 때문에 결국 높게 매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당장 이 기업은 팔 필요는 없어요. 아, 당장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다음에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주가는 결국 많이 올라간 종목은 또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가격을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정도까지 올라갈 만한 어떤 실적의 변화가 있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14,500원을 일단 손절가만 잡아두시고요. 예. 네, 이 가격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한 번 더 반등의 여지는 있어요, 이 기업은. 아, 그럼 네. 제가 산 가격까지는 올 수 있나요? 그럼 저는 이제 목표 주가는 17,000원 잡아드릴 거예요. 예. 17,000원 부근에 오면 그때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예, 하시면 예. 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민영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 어.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바이오리더스요. 바이오리더스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바이오리더스 너무 비싸게 사서요. 네. 제가 13,000원에 산 거거든요. 35%를. 근데 이 주식은 너무 안 올라와서 왜 그런가 해서요. 마이너스 기업은 알고 있는데. 네. 누가 소개를 했어요. 이 기업이 뭐 좋은 소식이 있다고. 네. 무조건 사라고 해서 샀는데 그때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13,000원이라는 가격은 꽤 오래 보유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혹시 2019년도에 지금 매수하신 거 맞죠? 네네. 어떤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는 안 하셨나요? 뭐 지인분인가요? 예. 지인분께서? 매도, 이 회사를, 네. 큰 기업에 매도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사도 괜찮다고 지금 사도. 음. 그래서 샀는데 그때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정보에 의해서 이제 정보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중에서 물론 정보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맞는 것보다 틀릴 확률이 훨씬 더 많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결과가 그래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뭐 제약업계라든지 바이오업계에 계신 분들조차도 본인들이 알고 있는 정보로 수익을 내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바이오 리더스 역시도 지인분께서 아마 그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투자는 본인의 판단으로 일단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어떤 정말 중요한 이슈가 있고, 그래서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지금 빠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좀 의심을 한번 해보셨어야 돼요. 이게 지금 얘기했던 내용하고 뭔가 좀 다르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의심을 한번 해봤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아니다 싶었으면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게 맞거든요. 네. 저도 지금 사실 그래요. 많은 정보들이 주식시장 안에 맴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흘러 들어오고 있고, 또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정보에 대해 되게 민감한 직업이 바로 저잖아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조차도 이 정보를, 확실한 정보를, 완벽한 정보를 캐치하기가 힘들어요. 100% 신뢰할 정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요. 이 바이오리더스는 지금은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죠? 네. 시장에서 그만큼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기업을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희망이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처음에 종목을 잘못된 가격에서 좀 높은 가격에서 그리고 선택을 했지만 조금 더 기다려야 아마 어느 정도의 성과는 나올 것 같아요. 이 기업은 가져가시고요. 더 이상 추가 매수하거나 뭐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네.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최소한 10,000원 이상 올라왔을 때 그때가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시기예요. 그 전에는 계속해서 좀 답답한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 위로 넘어오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한 번 더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성화이텍. 성화이텍. 네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340원에 50%. 4,340원에 50%요. 3,340원. 3,340원이요. 예. 아, 자, 매수는 최근에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한 6월 아니면 그 전에. 6월 달쯤 6월 달에요. 6월 달 한번 네. 딱 주가가 올라왔을 때 하셨네요. 네. 네. 자, 이 기업을 매수하고 나서 지금 한 3개월 정도 네. 되고 있어요. 최근에 일단 뭐 매수가 부근까지 한번 오기도 했었고요. 성화이텍은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시게 된 건가요? 그냥 자동차 부품주라서 한번 자동차 해봤어요. 부품주라서. 네.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기도 네. 하고. 자, 말씀드릴게요. 성화이텍은 사실 우리가 자동차 업체, 완성차 업체들이라든지 부품 업체들은 일단 올해 상반기는 실적은 분명히 안 좋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탕에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도 코로나19 때문에 하락하기 전 주가를 아직 회복 못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앞으로 실적이 지금 상반기 실적이 안 좋지만 앞으로 실적을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화이텍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네. 네. 기대치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지만 결국 오늘 주가가 좀 빠지죠. 빠지는 네네. 이유는 결국은 이 코로나19 이슈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빠지고 있지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다만 좀 아쉬운 게 매수를 한 번에 하셨나 봐요. 50%를. 네네. 네. 항상 만일의 상황에 대비를 해야 돼요. 한 번에 매수를 하지 마시고 내가 50% 비중을 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사면 될까요? 분할로 사면 되는 거예요. 분할로. 네. 만약에 빠졌을 때 분할로 만약에 지금 현재 비중이 20% 정도가 됐다. 빠졌을 때 사놓으면 더 낫잖아요. 그죠? 네. 네. 성화이텍은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요. 네. 목표 주가는 일단 4,000원까지. 저는 이 기업은 4,000원 밑에서는 안 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힘들어도 잘 들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제가 JYP를 36,000원에 25% 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에 중국의 양재티가 온다고 그래서 단기성을 보고 들어가는데요. 네. 이번 주에 매도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서요. 자, JYP 엔터를 지금 36,000원에 매수하셨어요. 그럼 언제 매수하신 건가요? 며칠 됐어요. 몇시 되셨어요? 한 2, 3일에 된 것 같은데,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 네, 네. 사실 저는 엔터주 쪽에서 뭐 제가 음악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잘 많이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좀 가치를 보고서 이 엔터주 3사를 비교해 봤을 때 네. 메리트가 있는 건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 JYP 엔터 쪽에서 성과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결국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피해주이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지 일본 쪽에서의 매출 의존도가 좀 높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소비 쪽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사업 구조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SM이라는 기업하고 지금 JYP 엔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저는 오히려 엔터주를 선택한다면 차라리 SM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네. 혹시 SM은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제가 SM도 천주 들고 있거든요. SM도 들고 있어요. 네, 근데 SM은 실적이 이번에 양호하게 나와서 걱정이 안 되는데 네. JYP가 약간 그래서 문의 드린 거예요. 그렇죠. 저도 네, 지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 JYP가 어쨌든 그동안의 어떤 뭐 기대감들이 지금 반영이 됐거든요. 네. 그죠.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이제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주가라는 네. 건 사실 무한정으로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네, 네. 여기선 지금 흔들리는 그 시점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약간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제가 볼 땐 그래요. 흔드는 과정들이 있겠지만 다시 또 올라갈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매수한 가격이 36,000원이잖아요. 36,000원. 35,000원이요? 6,000원이요. 36,000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네. 매수가보다는 높은 가격에서 팔 수는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흔들림이 나올 수 있는 그 가격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지금 불안한 네. 거일 뿐이지.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매수 시점이 좀 좋지 않죠. 네, 그죠? 네, 좋지 네.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네. 변동성을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돼요. 아. 아시겠죠? 여기서 한번 네, 흔들 거예요. 네. 네. 흔들고 나서 움직일 거예요.
JYP 엔터는 괜찮은 기업이고요. 지금 보면 네. 이제 이 기업은 매수하실 때 이 부분도 생각을 했다면 좀 좋았을 텐데 과거 고점자리 왔죠, 그죠? 네네. 그렇죠. 여기선 분명히 물량들을 흔들기가 나오는 시점이에요. 올라가면 목표주가 너무 높게 보지 마시고요. 제가 네. 볼 때는 39,000원 정도가 적절해 보여요. 그래서 네. 39,000원 부근에 오면 그때 빠르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에 양재치가 와도 좀 희박하겠죠? 기대감이 사실 여기 반영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요. 네, 단순하게 네, 그 감사합니다. 이슈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 전에 네. 반응을 하거든요. 네네. 어쨌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흔드는 자리예요. 여기서만 네, 잘 네, 네. 버티고 있다가 잘 올라갔을 때 파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한샘, 한샘, 네, 106,000원에 10%요. 106,000원에 10%요. 네네. 106,000원이면 지금 이번 달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6월 달에. 6월 달에 매수하셨어요? 예, 지금 내가 좀 높이 샀다가 네. 좀 추가 좀 했어요. 아, 그래요? 네. 한샘을 매수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냥, 지난번에 많이 올라가길래, 그렇죠. 네, 올라갈 때 잡았더니 지금 조금씩 추가 했는데도 지금 이 정도예요. 아, 그래요. 그걸 계속 가져가도 될까? 아니면 어떡할까? 혹시 한샘이라는 기업이 이때 주가 많이 올라갔죠? 왜 올라갔는지 알고 계세요? 실적이 잘 나와서. 그렇죠. 실적이 네. 잘 나왔어요. 근데 그 실적의 밑바탕이 됐던 게 뭐였을까요? 네.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테리어 가구 쪽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부업 가구 전문 기업이에요, 한샘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네. 우리가 지난 3월달과 4월달을 겪으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갔어요. 일부 회사들은 집에서 근무를 해야 했었어요. 그렇죠? 네. 밖에 못 나가고 집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어디로 갔을까? 집 안을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가구들이 좀 노후화 됐는데 이번 참에 바꿔볼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각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네네. 네. 이제 또 소비가 날 수 있었던 건 결국은 정부에서의 지원금이거든요. 그죠? 지원금 받으셨죠? 보조금. 네. 그죠? 그걸 네. 가지고 사람들은 가구를 많이 바꿨던 거예요. 집에 있는 가구. 인테리어 쪽에 이제 돈을 썼던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지원금은 다 어느 정도 다 소비가 됐어요. 그죠? 그 효과가 이때 반응이 됐던 거예요. 실적 증가로. 그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우리가 소비가 증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한샘은 정말 이때가 실적의 올해의 피크일 수도 있어요. 실적이 가장 좋은 시기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샘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많은 분들이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다시 떨어졌을 때 또 올라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 실적 증가가 단발성 요인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요인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장기적인 요인이라면 다시 올라갑니다. 하지만 네. 단발성 요인이 강하다면 그런 기업은 안 사야 돼요. 네. 한샘은 지금 당장은 주가가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장기로 본다면 네. 최소한 제가 여기서 장기라는 건 오랜 시간을 뜻해요. 최소한 올해 연말 이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네. 수익이 나올 때까지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단기로 들어갔다면 손절가를 명확하게 잡고 가야 돼요. 지금 손절가는 95,000원 잡으셔야 되고요. 네. 그냥 올라오면 지금 106,000원이잖아요. 네. 만약에 이번에 언택트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고 다시 코로나19 어떤 테마주들이 또 수혜매가 돈다면 11만 원까지도 잘하면 올라올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네네. 올라왔을 땐 빨리 파셔야 돼요. 아시겠죠? 목표 주가는 네, 11만 알겠습니다. 원이고요. 손절가는 네. 95,000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입니다. 네. 제가 한미약품을 네, 35만 7천 원에 네, 6%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네.
이게 추격 매수를 해서 그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해서요. 아, 오늘은 상담이 참 힘들어요. 오늘 상담원들 이게 쉬고 나서가 문제가 아니라 네. 다들 종목을 매수할 때 네. 제가 진짜 목이 쉬어라 얘기를 했었어요. 네. 제발 따라붙지 말라고. 근데 참 한미약품 매수를 한 게 올라갈 네. 때가 아니라 이제 어쨌든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잖아요. 네네. 한미약품은 저도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에요. 저희 회원분들도 같이. 네.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분명히 팔았다 그랬어요. 이때 팔았어요. 네. 이때. 아침에 팔았거든요. 살 때는 어디서 샀냐면 이때 샀어요. 이때 샀다가 이때 팔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올라갈 때 사거나 이미 한번 크게 시세가 나고 나서 떨어지면 다음 시세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네.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네. 한미약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지금 올라갔다가 확 밀려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만큼 이 유동성이 계속 막 빠르게 튀어버려요. 과민 반응을 한단 말이죠. 올라갈 때 시원하게 팍 올라놓고 더 할 것처럼 만들었다가 또 그냥 빼버려요. 그 한미약품은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 기업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기업 자체적으로. 다만 주가는 매수 시점이 너무나 안 좋았어요. 네, 그게 지금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 기다렸다가 또 싸질 때 사면 되거든요. 네. 저도 사실 기다리고 있어요. 팔았잖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나중에 싸지면 살려고. 그래서 지금 한미약품은 보유하세요. 보유하시고 지금 매수 가격이 35만 7천 원이잖아요. 네. 매수가 회복은 다시 될 거예요. 네. 대신 좀 힘들죠. 네, 힘든 시기가 있고 나서 다시 매수가 회복이 되면 그때 결정을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네, 다음에는 그러면, 네, 올라갈 때 따라붙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격이 좀 내려가면 더 사도 될까요? 10% 정도 비중이니까 가격이 내려간다면 네. 더 사셔도 되는 거예요. 매수할 때 가격은요. 최소한 네. 29만 원 있죠. 네네. 29만 원 아래에서 사셔야 돼요. 네. 네. 이 기업은 29만 원 아래에서 정말 메리트 있는 기업이에요. 네. 네, 다음부터 꼭 네네. 개인 투자분들 항상 거의 비슷하게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고 싶을 때 한번 좀 참으세요. 네,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굿바이 코너 가겠습니다.